오늘 아침도 눈을 뜨자마자 체중계 위에 올라가셨나요?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 있을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도 굶다시피 했는데 말이죠. 거울 속에 비친 불룩한 배를 보며 한숨을 쉬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물만 먹어도 살이 찔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잠시만 멈춰주세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뱃살, 그리고 식사 후 쏟아지는 참을 수 없는 졸음, 건강검진 때마다 경고등이 켜지는 혈압과 혈당,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고 애썼던 지방이 범인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과일 주스와 통곡물 빵이 당신의 혈관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면요? 수십 년 전 심장내과 전문의 로버트 애킨스 박사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합니다. 자신의 환자들이 저지방 식단을 철저히 지키는데도 점점 더 뚱뚱해지고 병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거죠. 그는 기존의 의학 상식을 뒤집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연료를 잘못 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사증후군은 단순한 비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당분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몸은 지금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뱃살로 차곡차곡 저장만 하는 창고지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그 적은 양마저 지방으로 바꿔버리는 저주에 걸린 셈이죠.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는 스위치가 존재하니까요. 애킨스 박사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굶주림 없는 다이어트,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도 혈관이 깨끗해지는 기적 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후 3시만 되면 당 떨어지는 느낌, 식사 후 찾아오는 나른함, 밤마다 생각나는 라면, 이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탄수화물이라는 연료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뚝 떨어뜨립니다. 그때 우리 뇌는 비상신호를 보내죠. 더 먹어. 당장 당을 채워. 이때 등장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피 속에 넘쳐나는 당분을 빠르게 치워버리는 청소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워버린 당분을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지방세포에 가둬버린다는 겁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즉, 탄수화물을 계속 먹는 한 지방이 빠질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된다고 세뇌당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비계를 떼어내고 저지방 우유를 마셨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요? 비만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방을 줄인 자리에 설탕과 정제된 밀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애킨스 박사는 단언합니다. 지방은 죄가 없다. 진짜 범인은 지방 저장을 명령하는 인슐린이다라고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의 연료 공급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쓸 당분이 없어서 당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두었던 비상연료 탱크를 엽니다. 바로 당신의 뱃살, 체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케토시스 상태입니다. 애킨스 다이어트의 가장 큰 매력은 배고픔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닭 가슴살만 씹으며 괴로워할 필요도 없죠.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달걀, 치즈, 버터, 이 맛있는 음식들을 배가 찰 때까지 드세요. 단, 밥, 빵, 면, 설탕만 피하면 됩니다. 믿기지 않으시나요? 이제 실전입니다. 애킨스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첫 2주, 바로 유도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20g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밥 한 숟가락도 안 되는 양이죠. 이 과정은 우리 몸의 대사 엔진을 탄수화물 모드에서 지방 연소 모드로 강제로, 그리고 확실하게 전환하는 충격요법입니다. 그럼 무엇을 먹냐고요? 단백질과 지방은 마음껏 드세요. 삼겹살? 좋습니다. 오리고기? 훌륭하죠. 생선구이, 계란 프라이, 치즈가 듬뿍 들어간 샐러드. 배가 고프면 참지 말고 드세요. 지방은 혈당을 올리지 않고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지방 저장 창고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기만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에킨스 박사는 채소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오이 같은 잎채소는 탄수화물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하루 20g의 탄수화물 중 대부분은 이 채소들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반면 절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모든 음식,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는 독약과 같습니다. 심지어 과일도 첫 2주간은 피해야 합니다. 과일 속의 과당조차 인슐린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달콤함이 당신의 지방 분해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식단을 시작하고 3일에서 5일 정도 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에킨스 독감 혹은 키토플루라고 부릅니다. 이때 포기하고 빵을 집어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증상은 당신의 몸이 지방을 태우는 엔진을 예열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물과 소금입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평소보다 소금을 더 넉넉히 드세요. 신기하게도 두통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솟아날 것입니다. 1주에서 2주가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입에서 약간의 아세톤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이라는 에너지를 펑펑 쓰고 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지방을 그렇게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혈관이 막히지 않을까요? 에킨스 박사의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혈관을 막는 건 기름진 고기가 아니라 남아도는 당분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살이 빠지는 속도가 안정되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은 내 몸이 체중 감량을 멈추지 않으면서 허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한계치를 찾는 실험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밥 반 공기에도 살이 찌고 누군가는 괜찮습니다. 에킨스 다이어트는 잠깐 하고 그만두는 유행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목표 체중이 되었다고 다시 예전처럼 빵과 면을 즐기면 인슐린 저항성은 금세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미 당신은 고기와 채소, 건강한 지방이 주는 포만감과 활력에 익숙해져 있을 테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을 피할 수 없죠.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실컷 드세요. 밥과 냉면만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눈치 볼 것 없이 당당하게 가장 비싼 메뉴들을 즐기는 겁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살을 빼기 위해 억지로 헬스장에서 땀을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에킨스 박사는 식단이 체중 감량의 90%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식욕만 돋을 뿐입니다. 단맛이 사무치게 그리울 땐 어떡하죠? 다행히 우리에겐 대체 감미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의존하면 단맛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뇨병 약을 먹고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을 줄여야 할 행복한 타이밍을 의사와 함께 상의하세요. 에킨스 다이어트를 통해 수백만 명이 새 삶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배고프지 않아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음식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어서 행복하다고 말이죠. 대사증후군은 당신의 잘못된 식습관 때문일 수 있지만 그 식습관은 잘못된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킨스 박사가 제안하는 길은 배부르고 건강하며 자유로운 길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밥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고기와 채소를 더 얹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내 몸을 위한 작은 실천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